안녕하세요. 자, 2017년도 관사 2차 관세법을 강의할 오철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한 2개월 동안에 내년도 2017년도 2차 관세법 대비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요. 여러분한테 나눠드렸던 자료 3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3페이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합격을 위한 관세법 2차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보면 관세법 1차 기본 내용, 두 번째가 기초반 해서 목차 암기 및 키워드 작성반, 다음에는 핵심 심화반, 문제풀이반, 모의고사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효과적인 그러한 공부라고 해서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일 첫 번째 있는 관세법 1차 기본 내용에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관세법 1차 이 내용 해서 적어도 뭐 어떠한 내용이 있다, 정확한 그 개념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용어라든가 또는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항상 관세법 1차를 강의할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느냐면 관세법 1차 관세법 공부하는 이유는 2차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 부분에서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관세법 1차 기본 내용에서 제일 첫 번째는 관세법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개념 정리, 흐름 정리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1차와 관련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1차 강의를 할 때 약 60여 개의 그 암기 공식을 전부 나눠드렸고요. 또한 기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문제풀이라든가 모의고사 할 때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던 그 부분이고요. 올해 1차 시험 그 36개, 관세법이 36개가 출제가 됐고요. FTA 관세 특례법이 4개가 출제가 되는데 그 36개의 문제 중에서 이 암기 공식과 관련된 문제가 한 7개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또 이 암기 공식을 암기 공식을 공부하는 이유는 1차 시험에 자주 거론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2차를 위해서 2차 때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1차에서 배운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요 내용 암기하고요. 네 번째, 각 내용의 법적 근거 해서 관세 법령집을 가지고 1차 때 굉장히 제가 많이 따졌던 부분이고요. 또한 관세법 1조부터 109조 정도는 꼭 좀 외워라. 뭐 외우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1차 시험은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1차 공부를 잘 하시면은 이제 2차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1차 때 배웠던 내용이 이제 2차의 이 접목이 돼서 오늘 여러분하고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 두 번째에 있는 기초반이에요. 기초반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밑에 있는 것처럼 2차의 경우는요, 2차 공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외워야 돼요. 외우는 것도 어떤 내용을 쓸 것이냐라고 하는 목차가 미리 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오늘부터 배우는 이 기초반은요, 어떠한 내용을 설명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용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1차 때 공부를 했든 아니면은 뭐 처음 공부를 했든 뭐 관계없이 관세법 전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목차를 외우느냐라는 목차를 외울 수 있는 암기하는 그 방법하고요.
목차 암기를 하게 되면 그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그 키워드, 즉 요약을 어떻게 하느냐, 요령을 2개월 동안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라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은 아마 다른 학원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는 않고 요 기초반이라고 해서 뭐 2차 기본반, 그 다음에 심화반, 뭐 문제풀이반, 모의고사반 이러한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 기초반을 올해 한번 올해가 아니죠. 작년에 2015년도에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 관사 강의를 지금 한 지가 한 2년이 되는 게 아니라 거의 20년이 지금 다 돼요. 제가 95년 11월 달부터 현재까지 지금 쭉 해오고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거의 20년 동안 이 관사 강의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방법 등으로 해서 뭐 1차다, 2차다 등등을 했었는데, 이 2차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이제 쭉 하시면서 또 느끼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을 아마 인터넷이라든가 등등 주변에 있는 수험생들한테 많이 들으실 텐데, 2차 공부를 1차 공부처럼 하는 것을 제가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기초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밑에도 있지만 2차 준비 전에 반드시 좀 거쳐야 될 그러한 과정이다. 2차 과목 중에서 가장 점수가 나쁜 과목이 관세법이 가장 점수가 안 나와요. 2차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관세율표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가 관세평가, 세 번째는 무역실무, 그 다음에 관세법이 가장 점수가 안 나와요. 1차에 공부를 했고요. 또한 2차를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점수가 안 나와요. 그 이유를 제가 좀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1차 때 공부를 하고 1차 합격을 했다라고 자만을 해가지고 뭐 대충 공부를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식이 있기 때문에 이 관세법 점수가 가장 잘 나오지 않는 그 부분이고요. 또한 1차라든가 2차 공부를 위해서 거의 2년 동안을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효과적인 공부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봐서 이 기초반이라고 하는 목차를 어떻게 암기하느냐, 그 목차 암기 방법하고 목차 암기에 따른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 2개월 동안의 기초반이라고 해서 이 반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 기초반을 여러분들이 잘 하신다고 하면은 뭐 핵심 뭐 심화반이다 뭐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목차만 잘 정리를 하면 2차의 경우는 어느 과목이든지 그래요.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어떠한 목차로 쓰겠느냐, 쓸 것이냐, 그게 선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는 않고 그냥 어떤 문제를 뭐 주어줬다라고 하면 그거 보고서는 자꾸 뭐 쓰고 뭐 달달달 하는데 여러분 머리나 제 머리나 한계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외우시면은 그 외웠던 부분이 많이 가봐야 뭐 머리 좋은 사람은 뭐 한 15일, 한 달 정도 가지만은 공부하면은 한 달 지나면 또 새롭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해서 한 번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항상 1개월이 됐든 2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시험장에 갔든 똑같은 제목으로 항상 똑같은 내용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효과적인 방법이지 같은 내용을 10번, 20번 수없이 쓰는 거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10번이다 20번을 써가지고서 계속 유지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똑같아요. 그래, 제일 뒤에서 두 번째 문제풀이반 있죠. 문제풀이반을 보면은요, 단원별 문제풀이가 있고요. 단원별로 이 문제를 하고요. 그리고 전 범위를 가지고 문제를 냈을 때 어떤 단원에서 이번에 시험을 내겠다라고 하면 점수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틀어놓고 전 범위에서 똑같이 한 달 전에 냈던 문제를 내면은요, 한 달 전에 썼을 때는 그래도 제법 썼어요. 단원별 출제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해서 괜찮은데 똑같은 문제를 2개월 후, 1개월 후에 똑같은 문제 나오면은 반밖에 못 써요. 그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정리해놨던 부분은 하여간 어떻게 됐든 끝까지 유지를 하자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2차의 경우는 관세일표다, 무역실무다, 관세평무다, 관세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외워야 돼요.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 관세법 2차의 경우는 기본기를 갖추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외워라 라고 하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외울 거냐라고 하는 이 방법론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그러한 방법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방법 중에서 제가 요 정도를 하면은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이제 2차의 경우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하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은 또 안 해요. 그러면은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대부분의 2차 수험생들은 거의 90%가 1차 공부를 해요. 1차 공부식으로도 하고 또 2차 공부를 1차 공부처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2차의 경우는요. 1차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만 하면은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서 간단해요. 간단한데 그게 간단치가 않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알려주면은 아는데 한 달, 두 달 있다 똑같은 문제 내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돼요. 하여간 효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론을 여러분한테 2개월 동안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해요. 충분해요. 안 해서 그렇지 그러한 방법을 갖고 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인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 기초반의 내용을 한번 보면 첫 번째, 자, 우리 2개월 동안이에요. 5월달, 6월달 2개월 동안에 제일 첫 번째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목차 암기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달은요. 첫째 달. 두 번째는요. 목차 암기에 따른 내용, 키워드 작성 요령을 둘째 달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관세 법령집을 통한 내용 작성 방법. 이것은 그 2번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완전히 목차를 암기를 했다. 암기한 목차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작성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 정리, 내용을 쓰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법령집에 있는 내용이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초반에서 1번, 2번, 3번 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요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초반에서 잘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아주 끝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요 기초반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은 나중에 다른 수험생하고 확연히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태까지 많이 봤고요. 또한 그러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2차 때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기초반과 관련해서는 이 프린트물을 제공을 여러분한테 할 거고요. 이제 거의 한 6월 말쯤에 이 목차집 출간을 할 예정이에요. 출간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보시면 핵심 심화반이다라는 그 반을 보면은요. 첫째, 기초반에서 습득한 목차 암기 및 키워드 작성 요령을 활용한 전체 내용을 습득을 하는 이 반이에요. 이 부분은 기초반에서 여러분들이 잘 해놓으시면은 이 핵심 심화반은 아주 즐겁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고 또한 잊어먹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법적 근거라든가 취지라든가 비교 설명하는 문제라든가 차이점 등에 대한 이 심화적인 내용을 좀 깊숙이 설명을 드릴 부분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관세법에는 환급특례법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돼서 매년 10점짜리로 한 문제가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핵심 심화반에서 이 환급특례법과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또 환급특례법과 관련된 목차 암기 방법하고 키워드 작성 방법은
기초반에서 하지를 않고요. 핵심 심화반에서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때 핵심 심화반의 경우 교재해서 2차 관세법 기본 교재가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작년도에 그 2차 관세법 교재가 있는데요. 그 개정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다시 개정판으로 해서 출간할 그러한 예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초반하고 요 핵심 심화반, 다른 학원에서는 이것을 기본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반은 저는 요 기초반을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핵심 심화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학원에서는 뭐 기본반이라는 이러한 내용이죠. 그럼 기초반하고요, 이 핵심 심화반, 요거만 여러분들이 잘 하신다고 하면은 관세법은 거의 아마 잘 정리가 돼서 아주 즐겁게 공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기초반에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1차 강의는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키는 강의예요. 이해시키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얼만큼 잘 듣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중요 부분은 암기공식 대입을 해서 말씀드리고 등등하는 것은 1차의 경우는 제 목이에요. 강사 목이고, 여러분들은 빠지지 않고 잘 메모하시고 복습하시고 하면 되는 과목이 있죠. 1차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2차는요, 저는 방법론 제시를 하고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중요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모든 강사들은 중요하니까 꼭 여러분들 애우세요 라는 얘기 다 해요. 저는 항상 뭐 중요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애워라 라고 하는 방법론을 항상 제시를 해놓고 하고 안 하고는 수험생밤이에요. 하면은 합격할 거고 안 하면은 뭐 불합격할 것이고 등등을 해요. 특히 2차의 경우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돼요. 제가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야지 2차의 경우는 제가 하는 공부가 아니다. 항상 방법은 제가 방법론을 알려드려요. 이것은 어떻게 외우라 라고 하는 방법론은 전부 말씀을 드릴 거니까 2차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항상 방법론은 제시를 해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초반하고 핵심 심화반만 여러분들이 4개월 동안에 고생을 하신다고 하면은 시험 볼 때까지 뭐 문제풀이반이다, 모의고사반이다, 이것은 그냥 거저 가는 부분이에요. 이거 뭐 굳이 뭐 문제풀이반이다 뭐 할 것도 없고, 그 대신에 모의고사반은 여러분들이 꼭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럼 그 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4페이지에 보시면 2015년 7월 11일 시행을 했던 관사 32회 2차 관세법 기출문제예요. 1번이 50점짜리고요. 2번, 3번, 4번, 5번, 6번은 10점짜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1번에 보면은요, 관세법상 과세 요건을 간략히 설명한 후 납세 의무자, 가로에 보면 의 원칙적 납세 의무자, 특별 납세 의무자 경합, 납세 의무의 확장 및 취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을 볼 때 50점짜리 어떤 문제를 놨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6개 문제가 나왔을 때 80분에 쓴다라는 얘기는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얘기예요. 사전에 2015년도에 1번부터 6번까지 이 문제가 날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알려줘요. 이 문제가 날 거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여간 준비를 하면서 팍팍 외울 거 아니에요. 팍팍 외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장 가서 시작하고 80분에 쓴다라고 하면은 힘들어요. 아주 정확하게 전부 외웠다고 하더라도 손이 안 나가기 때문에 80분 내에 이 6개 문제를 쓴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물며 어떤 문제가 나올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80분 내에 쓴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문제가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이 관세법에 있는 내용을 전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리를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많이 볼 거예요. 많이 보고 눈으로 보고
한다는 얘기 1차 공부라니까요. 써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럼 1번 문제 나왔을 때 평소에 이거는 정리를 전부 한 거예요. 이미 다 한 거예요. 그럼 이 1번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목차 암기 공식이라고 해서 납세의무의 성립은 과세물건이 수입물품의 확정 시기가 수입되는 방법에 따라 확정되면 법령상 과세 환율상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 특별 납세 의무자 간에 경합할 때 수분공법 연대하여 이보 승객 양보한 그 기타의 납세 의무자가 제출한 세금 및 과세 표준으로 과세의 4대 요건이 충족하게 된다. 이 문제는요, 1차 때 납세 의무자 설명할 때 이미 다 알고 있는 암기 공식이에요. 자, 원칙적 특별 납세 의무자가 경합을 할 때 수분공법 연대하여 이보 승객 양도한 기타의 납세 의무자다. 요거만 알면 이 문제는 다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연대하여 이보 승객 양도한 것을 요것도 이제 납세 의무의 확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요것만 가지시면 1번 문제는 아주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가 돼요. 자, 2번 문제 관세법상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하여 정의 및 확인 요청 및 조사, 원산지 사전 확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것은 관세법상 규정이 되어 있는 원산지와 관련된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뽑아 쓰는 문제예요. 뽑아 쓰는 문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관세법상 월별 납부의 의, 효과, 신청 및 승인, 담보 제공, 승인 취소 및 갱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요 내용도 월별 납부 제도라고 해서 평소에 어떠한 목자로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다 이미 기초반에서 전부 끝난 그러한 부분이에요. 이것도 거기 보시면은 월별 납부인 승인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 갱신 및 사전 통지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승인 취소의 효과가 있다. 요거 갖다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목차예요. 이것은 사전에 다 기초반에서 목차 암기를 했던 내용 갖다 대입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4번 관세법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의 의의와 안전관리 기준, 공인 절차와 혜택 부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것도 AO 제도라고 해서 관세법 255조의 2에 규정된 AO 제도예요. 이것도 이미 목차 통관 제도에서 목차 전부 암기했던 부분이에요. AO 제도는 공인기준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증서 교부는 공인심사위 위탁기관이 하며 통관 절차상의 혜택 제공과 상호 조건에 따른 혜택 제공에 따라 공인을 취소한다. 이 목차 암기하는 공식이에요. 요거 갖다 놓고 하나하나 목차 선정을 해갖고 하나하나 갖다 붙이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전부 기초반에서 전부 배우는 그런 부분이다. 5번째 관세법상 여행자 휴대폰의 감면세에 관련하여 여행자 휴대폰 관세 면제의 의, 여행자 휴대폰의 인정 범위, 면세 대상 물품의 인정 범위와 면제 한도에 대하여 설명하라. 이것은 관세법 96조 여행자 휴대폰 등의 감면세 시행규칙 48조에 있는 내용을 쓰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이것도 전부 정리했던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6번째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일괄 납부제도의 관세 환급액의 정산, 직권정산, 일괄 납부의 제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것도 목차 암기 공식이 있어요. 이렇게 사전에 문제가 나왔을 때, 사전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이러한 목차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전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6개 문제가 나왔을 때 1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6번 요거 쓰기도 80분 내에 이거 쓰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2차의 경우는 10점짜리 한 문제, 두 문제는 포기를 해야 된다. 그 대신에 나머지 50점짜리는 45점 정도 맞도록 하고 나머지 10점짜리 3개 중에서는 적어도 7점, 8점 정도를 맞을 수 있도록 하면 된다. 하나나 두 개는 포기를 해야 된다. 포기를 안 하고 전부 찌끄려 놓으면은
점수 못 받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차를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사전에 전부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나눠드렸던 자료 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관세법 2차 수험 요령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단점이 많은 단답형 공부를 하지 말 것. 정리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므로 외울 수가 없어. 정리 분량이 너무 많아 공부 의욕을 상실을 한다. 세 번째, 정리는 했지만 막상 모의고사 등에 출제되었을 때 생각이 나지 않아 쓸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요, 관세법 1조부터 329조에 있는 내용을 예를 들어서 10점짜리 문제를 출제를 하라고 하면 제가 한 3,000개는 출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럼 3,000개를 여러분한테 나눠드리고 여기서 이번에 날 테니까 정리하라 라고 하면 분명히 1번부터 3,000번 문제, 3,000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요. 그 3,000개 문제를 정리를 하려면 언제 끝나냐 하면 시험 보기 전날 끝나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 흔히 얘기는 서브노트라고 얘기를 해요. 서브노트는 굉장히 잘하지만 서브노트 한 이유는 뭐예요? 애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서브노트만 했지 막상 끝나고 난 다음에 애우려고 봤더니 그 다음날 시험 보는 날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3,000개 언제 정리해요? 3,000개 정리하려면 3,001이 걸려요. 그럼 3,001이면 얼마예요? 거의 10년 이상이 되겠죠. 그렇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단답형 공부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하나.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뭉태기로 공부를 하라. 뭉치별 공부, 그것을 단원별 공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많은 장점이 있는 단원별 또는 뭉치별로 정리를 할 것.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3,000개의 문제를 단원별로 그것을 만약에 쪼갠다고 하면은 한 20개로 정리를 하면은 한 2,000개, 2,500개는 전부 한꺼번에 정리를 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실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공부에 의욕이 생기고 정리 분량이 적어짐에 따라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요. 또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어도 내가 충분히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자신 있게 쓸 수 있어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는 것이 단원별 또는 뭉치별 공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단원별 또는 뭉치별 전체 목차를 가장 먼저 정리, 숙지할 것. 첫 번째 보시면요. 2차 주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목차로 쓸 것인가라는 목차 선정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2차의 경우 목차를 정리하면은 70%는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70% 정도 목차 정리가 되면은 1차 때 관세법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목차에 따른 내용은 어떻게 됐든 써요. 어떻게 됐든 쓰고 그걸 가지고선 정리하는 게 2차 공부예요. 자, 어떠한 주제를 줬다. 어떠한 예를 들어서 범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A4 용지 한 5매를 한번 써라 라고 만약에 여러분하고 제가 쓴다라고 하면은 그럼 범위라는 주제를 가지고 A4 용지 5매를 쓴다라고 했을 때 참 그거 황당해요. 무슨 내용을 쓸까라고 할 때 그래서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것을 쓰는 모든 사람이 전부 내용은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쓸 때 어떤 내용을 쓸 것이다 라고 해서 간략하게 흔히 얘기해서 기승전결이다. 기승전결은 생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내용을 대충 쓸 것이다.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그거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쓴다라면은 아마 2줄 쓰고 못 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메일이다, 카톡이다 있어갖고 편지 쓰는 것이 없지만은 저희 때만 하더라도 군대에 있을 때 편지를 의무적으로 쓰라고 했어요. 부모님이라든가 또 아는 사람한테 쓰는데 저도 편지를 쓰면은 3줄 쓰면은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안녕히 계십시오. 잘 계십니까? 저도 잘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거예요. 3줄밖에 못 쓰잖아요.
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특히 여러분들이 자격시험이라고 해서 어떠한 주제를 줬을 때 그것을 쓰려고 할 때 어떤 내용으로 쓸 것이다. 목차만 선정이 됐다. 어떻게 됐든 것은 쓴다는 얘기예요. 핵심적인 내용만 쓰면 돼요. 그래서 목차 선정이 가장 2차의 경우 핵심적인 내용이다. 두 번째는 1차 객관식을 대비하여 관세법 자체의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단원별 또는 뭉치별 외우는 방법을 쉽게 외울 수 있다. 제가 항상 그랬어요. 1차 때 암기 공식을 암기를 하면 2차 때 무지무지하게 편할 것이다. 예를 그 부분 내용 쓸 때 굉장히 많은 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외적인 과세물건의 확정 시기가 16조 단서 조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암기 공식 3번이라고 해서 선보세 도매금으로 우소미 멸시를 당하기 전에 수입된 차량을 타고 종합적으로 즉시 선보자. 그것을 갖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2차 시험에 수입 물품이 변질 손상이 됐을 때 관세법상 처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라고 할 때 수입 신고 전에 변질 손상된 것은 과세하지 않아요. 그 경우는 이제 결국 수입 신고 수리라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수입 신고 수리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그 예외적인 이 과세물건 확정식이라고 하는데 그걸 쓰는 게 어려워요. 그 문제에서는. 그럴 때 그 암기식을 갖고선 외국 물품인 선형품, 기용품, 차량용품을 하역 허가의 내용대로 적재하지 않은 경우 관세를 징수를 한다. 이 경우 과세물건 확정 시기는 하역 허가를 받은 때이다. 그거 활용을 하면 돼요. 과세물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쓸 때 그 부분이 굉장히 2차 공부를 할 때 그것을 미리 사전에 외워놓지 않으면 그것 쓰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별거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관세법 전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실질적인 내용을 쓸 때 전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1차 때 60여 개 얘기를 했던 그 암기 공식이 그때에서 진가를 발휘해요. 자,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외우는 방법을 통하여 외운 목차를 답안지에 쓰는 연습을 많이 할 것. 네 번째, 암기한 목차별 내용에 따른 키워드를 작성하여 요약 정리를 할 것. 첫 번째 보면은요, 암기한 목차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경우는 관계없지만 잘 모르는 목차에 대한 내용은 스스로 키워드를 작성하여 요약 정리하여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를 할 것. 즉 목차 암기 공식을 통해서 내용 정리를 했는데 꼭 여러분들 공부 여러 번 해서 알겠지만은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참 잘 외워지는데 어떤 것은 참 내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마 1차 공부를 할 때도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면 전체를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두 번째는 요약 정리가 잘 정리가 되면 머릿속에 단어별 또는 뭉치별 서브노트가 남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목차에 따른 전체 내용을 여러 번 쓸 것. 암기한 목차의 요약 내용에 대하여 풀어서 단원별 또는 뭉치별 내용을 답안지에 여러 번 쓸 것, 10회 이상. 두 번째, 스터디를 하는 경우 정리했던 단원별 또는 뭉치별 내용에 대하여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암기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간의 토의를 통하여 알려줄 것. 또 2차 수험생 치고 스터디 안 하는 그 수험생은 없죠. 그래서 2차의 경우 스터디를 할 때에 잘 운영이 되면 상당히 좋은데 잘못 운영이 되면 상당히 변질이 돼서 안 하니만 못한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스터디를 할 때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자신이 매일 문제를 선정하여 모의고사를 볼 것. 해서 이러한 부분은 계속 지치원에서 하면서 쪽지 시험을 줄 거예요. 어떤 문제를 낼 거예요. 문제를 내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목차를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쪽지 시험이라고 해서 시간 날 때마다 짜투리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 부분이고요. 다음에는 여섯 번째 보면 50점, 10점 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을 수없이 할 것. 첫째, 50점, 10점 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을 시험을 보기 전까지 평소 열심히 할 것.
하여간 2차는 무지무지하게 딥다가 그냥 무식할 정도로 답안지에 써야 돼요. 많이 써야 돼요. 1차의 경우는 많이 보면 되고 2차의 경우는 하여간 A4 용지가 됐든 답안지가 됐든 간에 항상 써야 돼요. 쓰지 않으면 안 돼요. 누르로 1차 공부예요. 다음에 두 번째는 평소 답안 작성 연습을 하면서 답안의 분량, 글씨체, 필기구 등에 대해서도 분명히 체크를 해야 돼요. 7번째는 암기했던 부분을 모의고사 등에 활용할 것. 이러한 방법으로 관세법 전체를 정리하면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어도 자신있게 쓸 수 있다. 모의고사 후 강사에게 답안지 쓰는 형식이라든가 글씨체 내용 등에 대한 조언을 분명히 받아야 된다. 2차 수험생 치고 문제 냈을 때 자기가 쓴 게 가장 잘 썼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잘 써갖고 100점을 주면 안 돼요. 채점위원이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지. 여러분 자신이 쓴 것은 전부 잘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안 되죠. 제3자가 잘 썼다고 인정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합격을 위한 10가지 준비 내용이라고 해서 1번 관세법 전체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것. 1번은 결국 관세법 1차 공부 정도만 하면은 충분해요. 뭐 어떤 내용을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대신에 이 얘기를 하면 이거 1차 때 배웠던 내용이구나 정도만 알면은 족한 거예요. 뭐 딴 거는 필요도 없어요. 두 번째, 단답형 위주의 문제보다 단원별 뭉치 공부를 할 것. 요거 이제 계속 요 2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목차 구성 연습을 충분히 할 것. 네 번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단원별 목차 및 내용을 숙지를 할 것. 2번, 3번, 4번이 기초반에서 여러분한테 얘기할 내용이 2번, 3번, 4번이에요. 다섯 번째, 하나의 문제에만 집착하지 말고 파생되는 문제 및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것. 요거는 이제 2번, 3번, 4번이 잘 정리가 됐을 때 따지는 부분이죠. 이 5번은 제가 1차 때도 문제풀이라든가 또는 모의고사반을 얘기를 할 때도 항상 그래요. 이 문제를 보면 이 문제하고 똑같이 문제가 출제 절대 안 난다. 내가 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 교재에 내가 냈던 문제도 똑같이 안 낸다. 뭔가를 변형하지. 그건 똑같이 안 낸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한다, 모의고사를 본다라는 얘기는 그 문제와 관련된 파생되는 문제, 관련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기 위해서 그 문제를 푸는 거예요. 마찬가지 2차의 경우도 그래요. 여섯 번째, 관세 법령집을 활용하여 내용을 정리를 할 것. 요거는 이제 목차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 정리된 목차에 따른 내용 정리할 때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가장 좋은 답안은 법령집에 있는 법이 됐든 시행령이 됐든 시행규칙이 됐든 이 법령상에 있는 내용을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또한 이 기초반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법령집을 활용을 해서 내용 정리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일곱 번째는 단원별 서브 노트화 할 것.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른 과목, 2차 다른 과목 듣고 1개월, 2개월, 한 3개월 정도만 지나게 되면은 서브 노트를 뭐 해야 될 것이다 등등 해서 듣는 거 뭐 옆에 있는 다른 수험생들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그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서브 노트 자체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처음 듣는 수험생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은 다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덟 번째는 평소 답안지에 쓰는 연습을 하고 답안 작성 훈련을 할 것. 앞에 1번에서 중첩되는 부분이고요. 아홉 번째는 스터디 그룹 등을 적극 활용할 것. 열 번째, 모의고사 등에 적극 참여하고 답안 작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받을 것.
그래서 이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까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2차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2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간 2차의 경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1차의 경우는 와가지고요, 빠지지 않고 잘 듣고 복습하고 하면 돼요. 근데 2차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이런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곰곰이 생각하시고 방법을 이렇게 찾아야지 그대로 무턱대고 했다가는 그것은 안 돼요. 그것은 멀리 가지 못하는 거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고 2차 공부를 하셔야지 2차 공부를 자꾸 1차처럼 하시려고 하면은 분명히 낭패를 봐요. 낭패를 보고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몸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되니까요. 하여간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내가 지금 맞는 것이냐 등등 해서 꼭 생각을 하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세법은 1차에 있기 때문에 2차의 경우는 1차를 근본으로 해서 2차 때 그런 방법론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역실무다, 관세평가다, 또는 관세율표다라고 하는 것은 관세법으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그 세 개의 과목은 관세법 1차 공부를 하는 것이 지금 2차의 그 세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 또 내용 전체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일단 파악하고 진정한 공부는, 진정한 2차의 공부는 2개월 지난 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관세율표다, 뭐 여러분들 공부를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참 잘 모르겠지만은요, 관세율표라고 하는 것은 생전 처음 듣는 그런 과목이에요. 어디 뭐 구경도 해본 그런 과목도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관세율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울고 들어가서 희낙낙거리고 나오는 과목이 바로 관세율표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희낙낙거리고 들어갔다가 완전히 그냥 눈물을 흘리고 똑똑 흘리면서 나오는 그런 과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관사 업무에 있어서 상당히 비중이 큰 그러한 부분이라고 해서 이 통관실무라든가 등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목이라고 해서 1차, 2차에 관세법 과목이 이렇게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관세법 2차를 공부하실 때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잘 보셔갖고 효과적으로 처음부터 공부를 하실 때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야 그 습성이 합격할 때까지 그대로 가는 것이지, 초장부터 2차 공부를 1차 공부식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전혀 비전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건 1차 공부예요. 2차 공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차 때 공부했던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어떻게 애울 거냐, 그거 싸움이에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만 해 두시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까 4페이지에 있는 작년도에 출제됐던 그 문제,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문제냐? 아니에요. 관세법의 기본 내용에서 나오는 거란 문제지, 무지무지하게 어떤 거 머리를 쓰고 또 뭔가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관세법은 요즘에 추세를 보면은요, 쓸 수 있는, 쓰는 목차를 전부 예시를 해줘요. 어떤 내용 이렇게 하잖아요. 1번 문제도 그렇잖아요. 뭐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특별납세의무자, 납세의무의 확장, 그 다음에 취지. 그거 순서대로 목차 잡아갖고 쭉쭉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요즘에는 목차를 이렇게 문제에 주어지니까 쓰는 부분은 굉장히 좀 쉽다. 어려운 문제 절대 아니에요. 관세법 2차를 공부할 때 한 번쯤은 전부 봤던 부분이에요. 한 번쯤은 보고 한 번쯤은 다 정리하고, 한 번이 아니라 적어도 5번, 10번 동안 공부를 했고 한 번 써왔고 한 건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1차식으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거기에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딱 납세 의무자가 나오면 나는 이렇게 쓰겠다라고 딱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제가 2차와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면 바로 그 내용이다. 그래서 사전에 관세법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 이러한 목차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기초관이에요. 뭐 관세법 예를 들어서 납세 의무자가 뭐다 그거 갖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1차예요. 그래서 2차의 경우는 그 목차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거에 대한 방법론하고 목차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키워드를 작성을 해서 내가 유지를 해서 계속해서 모의고사 답안지에 그것을 쓰느냐 그 방법론을 알려드린 거고요. 그 방법론을 알려드린 것을 그 다음 달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 다음 달에 말씀드릴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 2차 공부하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뭐 OT 비슷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잘 생각을 해서 효과적으로 공부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 말씀드렸고요. 잠시 쉬었다가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